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늘 전해드리는 뉴스 픽 시간입니다. 한동인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엔 잘 네, 보내셨습니까?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뭐 해요, 주말에? 사전 주말에 투표했어요? 이번 주에는 회사 워크숍이 있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회사가 되게 이상하네요. 사전 투표 날인데 왜 워크숍을 가죠? 사전 투표 토요일은 오전에 끝나서 사전 투표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요? 네. 사장님, 사장님, 금요일, 토요일 워크숍 하고 나면 사람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사전 투표 하고 싶겠습니까? 본 투표도 있고. 야, 역시 또 회사에 대한 또 이렇게 충성도가 높네요. 네, 좋아요. 자, 저는 사전 투표 안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한동희 기자 하는 거 봐서 내가 본 투표를 한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보죠. 사전 투표 최종 20.62%로 역대 최고로 마감이 됐는데요. 개항률은 제일 높았네요. 24.94%.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전 최종 투표가 20.62%로 집계가 됐고요. 이번이 제8회 지방선거인데 사전 투표가 처음 시작됐던 제6회와 7회 각각 11.48%, 20.14%였고요. 네. 이번 대선 때가 36.93%였는데 확실히 지방선거라서 좀 낮은 수치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전남인데 네. 31.04%를 기록을 했고요. 이어서 강원도가 25.2%, 전북이 24.41% 차례였고요. 가장 낮은 곳이 대구 14.8%였는데 경기도도 19.06%로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뭐 대선보다 당연히 지선이 아무래도 좀 집중도나 관심도가 떨어지기는 마련이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높죠. 예. 그런데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각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 곤란하긴 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네네. 한데 뭐 지난 대선을 빗대서 본다면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사전투표에서만큼 이겼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각각 생각하는 게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때 투표 개표할 때 앞에 거가 다 사전투표 거였나 봐요. 네,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었죠. 그리고 네. 또 재외국민 투표가 먼저 공개가 됐었던지 그것도 역시 많이 네. 나온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 우리가 승리다. 옛날에는 우리가 투표 동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투표 동료하고 있고 우리가 기승을 잡았다. 기선을 잡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7곳에서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최종 사전투표율도 있죠. 네. 예, 국회의원 이거 어때요? 보궐선거 최종 사전 투표율은 21.76%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는 충남 보령 서천이 29.68%로 가장 높았고 네. 제주 을이 22.31%였는데 이제 가장 관심이 높은 인천 계양을도 24.94%로 평균치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이 퍼센테이지가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이에 근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막 김포공항 이전 가지고서 이재명 후보하고 막 싸우고 있었고, 박지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죠. 예. 윤호중 대표랑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가지고서는 왜 그렇게 시끄러웠던 거예요? 도대체. 정말 이분들 막판에 이게 전략이라면 완전 바보들 아닙니까? 일단 이재명 위원장은 김포공항 이전을 통해서 수도권 서부 개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이걸 통해서 주택 20만 호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제 이 관련 내용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김포 제주 노선이 국내 여객선 수요의 절반인데 여기를 이전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한 여행이나 이런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생계 위협이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일단 같은 당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김포공항 이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김포공항이 지금 국내선으로 돌고 어제 몇몇 개만 국외선을 지금 이용하잖아요. 네. 근데 김포공항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예, 국내선 타기에는 참 서울에선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천으로 흡수가 되게 되면은 이제 국내선을 타기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 인천까지 가서 탈 때는. 그러면은 과연 누구에게 불리할까? 제주도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이제 핵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얘기를 끌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김포 쪽이 계양을
그 라인에 있기 때문이겠죠? 예. 좋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 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울시가 이제 폐업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재기지원금을 신청을 받았는데 아, 이건 폐업 소상공인에게 예, 주는 폐업 거예요? 소상공인에게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은 20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건을 충족하지만 신청하지 못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선착순으로 신청을 네, 받았습니다. 선착순이요? 네, 지원금인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고 일단 지원금 수요도 확인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상된 결과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자에 따르면 일단 10시에 시작됐는데 접수는 20분 만에 마감이 됐고 10시에 시작한 분들도 마감됐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제대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서울에 폐업한 사람이 꽤 한 5만 명 정도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3천 명만 지원을 했고 에이? 이거를 또 선착순으로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니, 폐업한 사람 다 주든지 예. 뭐 좀 정리를 해서 줘야지. 이게 뭡니까? 선착순 20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오세훈 있습니다. 씨는 왜 그래? 돈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죠. 지금 서울시 생활밀접업종 폐업자가 5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중 유흥업 등 지원 제외 소상공인 등을 빼고 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명확히 못 받아서 자기네들이 제대로 못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수혜 대상 규모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금만 이렇게 줄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줄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서울시는 앞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서류 현장 심사를 거쳐 사치 향락업종 자가 사업자 등을 걸러내고 잔여 인원만큼 재기 지원금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서울시에 계속 문의하셔가지고 괴롭히세요, 공무원들을. 공무원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거지. 공무원들 보고 일 똑바로 하라고 하시고 내가 요건을 갖췄는데 무슨 선착순이 어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럼 선착순 못하면 어쩌라는 거야. 인터넷 안 되면 어쩌라고. 그리고 선착순을 해야 된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이제 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무슨 폐업한 것도 서러운데 무슨 이런 지원금 받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하고 있어요. 자, 아침부터 또 분노 게이지 상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여기까지만 듣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등 하신 분, 해랑나랑님, 피오나 공주님 닉네임 불러주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왔어요. 네, 좋아요. 매일매일 1등 한 5번만 해보세요. 자, 저희는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옵니다.